독립 얘기하는 건데 그 단어보다 저는 분리주의 계속 그런 단어 떠올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만 괜찮으면 우리끼리 잘 먹고 살고 니네들 뭐 필요 없다. 그런 거는 전 세계 트렌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스페인뿐만 아니라 뭐 이태리 뭐 북부든 아니면 미국도 요즘 뭐 그런 뭐 캘리포니아든 아니면 우리 부자 지역이니까 우리만 괜찮으면 니네들 필요 없다. 그거는 잘못된. 사람은 나라만 아니고 사람 그 원래 독립보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돈 많으면 사람 남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어. 아니, 쇼미더머니인 줄 알았어. 이거 근데 이거 핵심이 왜 그 독립하고 싶냐면 그 자치권이 없어서 그래요. 자치권. 아니 그래. 자치 말고 자치권. 저는 있습니다만. 자치권이 안 주었어. 저도 걸려 있어요. 식민지 시대에 독립하고 어떻게 다르면은 이런 민주주의 안에서 이런 이견 물론 있을 건데 그 이견들은 사실 민주주의 과정 통해서 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독립이라는 게 정말 최후 수단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 일단 제가 봤을 때 전체 상황을 보면은 장점보다는 당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EU 일단 협정에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카탈루냐가 하고 있는 수출의 65%는 다른 스페인 안에 있는 그 지역으로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독립하게 되면 일단 관세부터 비싸지고 그리고 제품도 비싸지기 때문에 손해가 더 많다.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거고 플러스 지금 카탈루냐는 독립할 쇼비드 있지 않아요. 군대도 없고 뭐 한국 막 관제소 막뭐 세관도 없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티안이 말한 문제들은 1단계 문제가 아니라 이게 2단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겠죠. 시시다 형이 얼마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지 들었겠죠 그런 말을. 그지? 시작이 반인데 그 시작에 베이스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못해요. 아니 모든 나라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시작을 했고 지금 나라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뭐 미국도 반대하고 프랑스도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카타르냐가 자기가 주장하는 게 사실 도움을 많이 못 받고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런 얘기는 전현무 씨도 처음에 독립하실 때 응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저희 독립을 카탈루냐 독립과 그런 식으로. 많은 저항이 있었죠. 근데 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독립이 자리를 잡았고 이거랑 이거를 비교할 좀 이탈리아에서 이런 문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160년 전에 베네투주가 이탈리아 왕국이랑 통일하려고 국민투표도 있고 전쟁도 있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뭐 진성 할아버지들이 통일을 위해서 죽었는데 지금 150년 후에 똑같은 지역에서 독립하려고 국민투표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 역사 무시하는 거고 150년 동안 오벨리앙 할아버지였어. 잠깐만. 아니요. 오벨리앙 진주 할아버지가 그때 가족을 두고 전쟁 나갔는데 죽었어요. 죽었어요. 150년 전에. 큰 뜻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 그 뜻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20살 때. 근데 지금 160년 후에 오벨리앙 투표하자. 독립하자. 진주 할아버지 기분이 얼마나 나쁠까? 그렇지. 진주 역사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150년 전의 상황이 완전 달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벨리앙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딱 할아버지 지역에서 나오는 돈으로 너무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다면 어쨌건 막 독립해야 되는 통일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잘 한번 들어봐야 될 이유는 있지 않을까. 당연. 자, 가장 또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이 나라에 내는 세금이 제일 많다. 뭐 이런. 각자의 나라에도 재정, 수익 등 이 경제적인 이유로 분리 독립을 원하는 지역이 있겠죠. 미국도 캘리포니아주 있잖아요. 땅 엄청 크고 어떤 나라보다 다 큰 땅이고 그리고 전 세계 경쟁력 6위예요. 경제력. 경제 사실 프랑스보다 더 높은 마이아도 똑같고 그냥 유럽 안에서 6부예요. 프랑스가 똑같다고 그리고 이번에 힐러리 많이 지지했잖아요. 힐러리 후보였을 때.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면서 어떤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그럼 우리도 독립하자. 트럼프 당선되는 거 반대였고 우리 세금으로 다른 주한테 많이 주기만 하고 우리 얻는 게 많이 없다고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독립하자고 하고 그리고 2018년에 우리도 주민 뭐 투표하자. 제가 봤을 때 안 될 거지만 예, 그런 뭐 목소리 있어요. 마크는 찬성이야 반대요? 저 반대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네스코에 진짜 많은 가입할까요? 분리가 이루어질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었죠. 우리 남부가 우리 더 이상 미국 아니다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 남부 북부 전쟁이 있었잖아요. 물론 싸워야죠 그런 거. 바이안주는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부터 다른 독일주들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능력도 많고 또 잘 살고 있었던 주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거기서 독립하고 싶은 사람 꽤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조사 보면은 3명 중에서 1명이 독립하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안주에서 한 TV에서는 독일 국가보다 바이안주 연주가 먼저 돼요. 그리고 인터넷 쓸 때는 보통 독일에서는 .de인데 바이안주에서는 .바이안이라고 써요. 도면을 그리고 따로 쓰는 거예요. 동화는 유럽 전체 다 유로 쓰잖아요. 네. 근데 바이안이즈는 인터넷 비트코인처럼 바이코인 만들겠다고 만들고 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어말도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바이안 사람은 제대로 바이안 언어말 쓰면은 저는 하나도 이해 못해요. 진짜? 그냥 사투리 아니고 아예 완전 달라요. 아니, 닉은 그럴 리는 없지만 그 주에서의 분리 독립을 선언하면 찬성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관없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안 물어봐도 알 수 있었던 되게 마음이에요. 저희도 지금 경제적으로 이유 때문에 북부 집안들이 독립하고 싶죠. 북부에서 1인당 평균 연소득이 5천만 원 넘어요. 근데 중부랑 남부에서 2,700만 원밖에 안 돼요. 절반이네.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북부 동맹이라고 독립주의자 그런 전단도 생겼고 최근에 10월 22일 날 자치권 받기 위해서 국민투표했어요. 롬바르디아 주랑 베네토에서. 투표자 97%가 찬성한 건데 하지만 그거는 무의미죠. 왜냐면 전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니고 거기서만. 그럼 뭐하러 했어요 투표는 그럼? 왜냐면 지금 국회에 나가서 그거 요구하려고. 자치권 요구하려고. 힘을 실어준 거구나. 이제 그거 근거 자료로 쓰는 거죠. 근거 자료로. 심해요 우리도. 사실 몇 년 전에 이거 좀 거의 농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사르데냐라는 섬이 있고요. 사르데냐? 네, 사르데냐 섬은 이탈리아 정부한테 많이 불평해서 우리 그냥 스위스 새로운 주 되겠다는 그 요청을 내고 스위스 사람들은 그렇게 스위스 오세요, 뭐라 오세요. 그러나요? 네? 스위스는 중립적. 좋아했죠. 왜냐면 스위스는 바다가 없으니까. 사르디냐 주 그래서 자치권 가지고 있고. 진짜? 네, 거기도 정부에서 줬어요.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멕시코 총부가 멕시코 북쪽에 있는 지역들에만 BAT 올린다고 하자. 그러면 그 북쪽에 사는 사람들의 우리한테만 차별하네. 원래 BAT를 올리려면 전체 나라에 올려야 되는데 왜 북쪽에 있는 지역만들 이렇게 찍냐 해서 북쪽에 있는 지역들 힘을 모여서 북맥을 만들자. 북맥이요? 너스 북맥이요? 멕시코. 북멕시코. 너스 버거 이름인 멕시코, 줄 알았어요. 북멕시코. 네. 북멕시코 만들자고 했어요. 북맥이요? 남맥으로 할게요. 아르리가 진짜로 막 국기까지 만들었어요. 일단 검은색이에요. 약간 국기가 검은색이고 빨간색으로. 그리고 뭐 중간에 막 쌍싱이 있고 막 이렇게 해적 같은 거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잘못됐으면은 제가 남맥 사람 될 뻔했어요. 남맥 사람. 파키스탄도 사실 1971년까지는 인도가 사이에 있었던 소파키스탄이랑 동파키스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동파키스탄이나 소파키스탄 인구도 거의 비슷하고 사실 동파키스탄 경제도 수출 같은 거 많이 해서 잘 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혜택은 이제 소파키스탄이 좀 더 많이 받고 있었어요. 다른 정치적이랑 언어적 문제도 있었지만 이게 메인으로 해서 이제 동파키스탄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결국은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로 이제 독립을 했어요. 방글라데시가 그때 동파키스탄이었죠. 스위스는 지금 26개 주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스위스는 사실 연방제라서 주마다 그 헌법이 따로 있거든요. 지방 분권이 다 돼 있고. 예, 그래서 독립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스위스는 한 나라이지만 26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United States of Switzerland. United States. 맞아요. 스위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큰 도시 있잖아요. 뭐 뉴욕, 뭐 서울보다 인구 훨씬 적고 그 안에 26개의 주를 딱 나눠가지고 헌법 하나씩 쓰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굳이 뭐 합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예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잘 살고 있는데 뭐 또 굳이 또 합쳐야 되나? 네. 시끄러워지고.
자, 그렇다면 문화적 역사적 차별성을 이유로 분리 독립을 추진했던 지역도 있었나요? 네,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지역이 좀 독립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오키나와라는 지역이 원래 450년 동안 류큐 왕국이라는 한 독립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1879년에 오키나와 현으로 바뀌면서 일본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 군대도 있었고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살짝 좀 다르고 그리고 뭐 요리도 다르고 가보면 조금 다르긴 해. 그래, 음식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감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섬 쪽. 네, 본섬 안 좋아하는. 맞아요. 안 좋아하는. 여러모로 약간 처우가 부당한 게 되게 많았고 네. 역사적으로. 그 미군 기지 있어서 또 여론이 안 그렇죠. 좋잖아요. 네, 오키나와는 일본 땅의 0.6%의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체 미군 기지의 약 70%가 오키나와에 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여기가 뭐 무슨 미국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군 기지 때문에 사실 소음이나 뭔가 사건, 뭐 폭력 사건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미국 기지를 안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독립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카탈루냐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오키나와는 어디가 독립할 때마다 거기가 시차를 가요. 진짜? 네, 그래서 이번에도 오키나와에서 카탈루냐 갔어요. 아베 총리가 뜨끔뜨끔하겠네. 그죠? 그래서 좀 우리의 힘으로 하자. 시차를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행위 같네요. 그렇죠. 시차를 가고 하는 게. 미국은 우리 항상 텍사스가 특별한 텍사스만의 문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뭐 영어도 쓰고 스페인어도 쓰고 그리고 텍사스주의 별명도 그 론스타 스테이시라고 하는데요. 그 외로운 별. 약간 우리 혼자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역사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멕시코 땅이었는데 미국 사람들 많이 그 텍사스 지역으로 많이 이민할수록 독립하자고 하는 목소리 커졌어요. 그래서 멕시코하고 싸우게 됐는데 미국 정부가 뭐 도와줬어야 했는데 도와주진 않았어요. 미국 정부가. 그래서 텍사스 사람들이 우리 혼자 독립했다. 그런 자존심 되게 뭐 심하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 땅 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텍사스만의 문화 계속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텍사스 사람들은 가끔 자기 소개할 때는 나 미국 사람이다라는 것보다 나 텍사스 사람이다. 나 텍슨이다. 텍슨. 네.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 때도 기숙사 있잖아요. 여러 주에서 온 친구들 다 같이 있잖아요. 항상 텍사스에서 온 학생들이 방 안에 항상 벽에다가 텍사스 쿠키, 론스타 항상 붙여요. 그럼 성격도 좀 특징 있어요? 헤이요. 약간 사투리도 있고. 사투리도 있고 음식도 되게 자랑스러운 텍사스만의 음식도 있는데 항상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있잖아요. 글로벌 음식 뭐 페스티벌 항상 여러 부스 있는데 미국 음식 부스 옆에다가 텍사스 부스 따로 있어요. 벽도 있어요. 뭐야 텍사스 음식 뭐가 있어? 그 바비큐 텍사스 바비큐 되게 유명하고 그 텍스맥스 있잖아요. 텍스맥스. 또 다른 게 있고. 우리 이 스페인은 다르게 누베르칼레도니 아세요? 그 호주의 옆에 있는 섬. 뉴칼레도니아. 거기 다 프랑스 말 쓰던데? 맞아요. 여기서 문화, 언어 아주 다르고 원주민들이 차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우리는 독립투표 진행할 거예요. 진짜? 뉴칼레도니아. 근데 반대 경우가 있어요. 그 마다가스카르 위에 고모를 낳는 섬들이 있잖아요. 네, 네. 여기 그 섬 고모한테 70년대 독립 원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섬 중에 마요디란 섬이 아니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프랑스 지역가 되고 싶대. 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2011년에 프랑스 지역이 됐어요. 여기 뭐 마다가스카르 위에 있는. 아니 그 이탈리아 안에는 실제로 분리독립된 국가가 있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작은 나라 있죠. 그 바티칸이요. 바티칸. 바티칸이 사실 옛날에 가지고 있는 영토가 엄청 컸어요. 거의 이탈리아 중부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1860년대 통일했을 때 이제 로마도 이제 다 통일시켜야 되는데 교환청 지위에 대해서 엄청 오랫동안 논의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교환님이 어떻게 보면 전주교의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한 나라 속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1929년 2월에 무솔리니 정부와 교환청하고 이제 라테란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 나라로 독립나라로 주권 국가로 인정을 했죠. 자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회장 국경연청의 비정상회담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비정상 대표 모시기 전에 일일 비정상 대표 만나볼까요? 네. 미글 대신해서 찾아준 독일 대표 필립입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Ja, hallo, mein Name ist Philipp, ich komme aus Deutschland, ich bin 22 Jahre alt und studiere momentan an der Korea University Koreanistik und Philosophie. Freut mich.
필로소피. 네. 필로소피. 독일에서 온 23살 필립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한국학과 이렇게 철학을 학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교환 학생인데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23살이잖아요. 그 나이 때 금방 배워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안 되겠네요. 끝났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네, 이제 그냥 어느 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뜬금없이 한국어를 공부하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언어를 갑자기 그렇게 공부하게 되는 경우는 대충 있었죠? 아니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없었고 그냥 뭐 집에서 뭐 이제 뭐 빈둥대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갑자기 한국어로. 한국어만 했어. 근데 어쨌든 좋아서 공부를 한 거니까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독일 1일 비정상 대표 정말 반갑고요. 네, 김과 기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